나는 40대 결혼하고 아이도 있지만 마음 한쪽이 여전히 공허하다. 오늘 부모님으로부터 재혼 소식을 들었다. 겉으로는 축하드려요라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은 늘 나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 깊숙이 나를 온전히 봐주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정이 생겼다는 소식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혼자 거실에 앉았다. 커피잔 너머로 스쳐가는 햇살이 달랐다. 마치 내 마음까지 비추는 것 같았다. 나는 부모의 선택을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해와 수용 사이에는 아직 큰 간격이 있었다. 내 마음은 아직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정말 축하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속으로는 부모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왜 나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았는지 섭섭하기도 했다. 재혼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성인 자녀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체면은 지켜야 했다. 오늘은 이렇게 마음 한쪽이 얼어붙은 채 하루를 마감한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 안은 이미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예감하고 있었다. 오늘 부모님은 새 배우자를 데리고 왔다. 40대인 나로서는 어색함과 긴장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무겁게 얼어붙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친근하지도 이해받을 수도 없는 존재였다.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소개했지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처음 마주한 순간 서로의 눈길이 잠시 겹쳤다. 나는 예의를 갖춰 악수를 건넸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부모님은 그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행복에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오래전부터 부모 곁에 있던 기억과 지금 내 위치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다.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새 배우자는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지만 나는 간단한 대답만 하며 몸을 움츠렸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잘못된 걸까? 속으로 질문했지만 답은 없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불편했다. 오랜 시간 쌓인 가족의 익숙함은 여전히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저녁이 지나고 새 배우자가 집을 나가자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고 오늘 하루는 그 어색함 속에서 끝났다. 성인 자녀로서의 체면을 지키는 것과 솔직한 감정을 마주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은 시작되었다. 주말 부모님이 새 가족과 함께 가족 모임을 열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40대인 나로서는 이제 성숙하게 반응해야 하지만 어린 시절처럼 마음속 깊이 소외감이 스며들었다. 모두가 새 가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웃는 동안 나는 그 자리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 식탁 위의 음식, 웃음소리, 그리고 부모님의 다정한 말투가 오히려 내 마음을 조여왔다.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외로울까? 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조차도 새 가족을 중심으로 행동했고 나는 자연스레 주변의 존재감을 잃었다. 모임이 끝나고 부모님이 나를 챙기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닫았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벽.
나는 성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감 속에서 작은 그림자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오늘의 모임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 내 안의 거리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거실 한켠에 앉아 가만히 숨을 고른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부모와 새 가족 사이에 끼인 내 위치를 다시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이 소외감이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나는 자꾸 비교를 하게 됐다. 부모님의 재혼 가정과 내 삶을. 부모님은 요즘 더 바빠 보였다. 여행 사진이 올라오고 주말마다 약속이 생겼다. 전화할 때마다 지금은 좀 바빠라는 말이 돌아왔다. 예전엔 그 바쁨 속에 늘 내가 있었는데 나는 이미 40대다.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았다. 왜 나는 이렇게 멀어졌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자리를 차지했을까? 비교는 소리 없이 마음을 갉아먹었다. 부모님의 웃음이 내겐 배제처럼 느껴졌고 그 행복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아무도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혼자 계속 다쳤다. 그날 밤 혼자 앉아 괜히 지난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봤다. 짧아진 대화, 줄어든 안부, 비교는 사랑이 줄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날은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부모님과 새 배우자 사이에서 오해가 생겼고 분위기는 금세 굳어버렸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부모님 편에 섰을 것이다. 말 한마디라도 거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부모님을 보면 서운함이 먼저 떠올랐고 새 배우자를 보면 괜히 내가 침범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식탁 위에 숟가락 소리만 남았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설 자리가 없다는 걸. 40대가 되어서도 부모 앞에서 이렇게 작아질 줄은 몰랐다. 말을 하면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집을 나서며 부모님이 말했다. 괜히 불편했지?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은 내 마음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아무 편도 들지 못한 사람은 결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온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자꾸만 어릴 적 장면들이 떠올랐다. 부모님이 다투던 날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소리조차 죽이던 기억. 그때 나는 어른들 사이에서 늘 조용한 아이였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지금도 나는 똑같았다. 40대가 되었는데도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말을 삼키는 사람이었다. 부모님의 재혼은 현재의 일이지만 내 마음은 과거로 끌려 내려갔다. 그때도
나는 선택받지 못한 느낌이었다. 지금도 비슷했다. 새 배우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틀린 것도 아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그걸 따라가지 못했다. 나는 또 한 번 참는 쪽을 선택했다. 소리내 울지도 못한 채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날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역할을 해야 할까? 답은 없었다. 다만 이 거리감이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다. 사소한 말 하나였다. 정말 사소한 말 하나였다. 부모님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요즘은 그분이 더 잘 챙겨줘. 그 말이 내 귀에 꽂혔다. 칭찬이었을 것이다.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을 툭 건드렸다. 나는 그럼 그동안 뭐였을까?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나는 늘 멀리서 안부만 묻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은 괜히 웃어넘기지 못했다. 말문이 막혔고 표정이 굳어버렸다. 부모님은 눈치를 채지 못했다. 새 배우자는 괜히 어색해하며 화제를 돌렸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이미 줄어들었다는 걸. 40대가 되어서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가 싫었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집을 나서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목까지 차올랐다. 이제는 조금만 더 건드리면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다. 나는 그걸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 말은 계속 가슴에 남아 있었다.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다. 별일 아니야. 어른이면 이해해야지. 수없이 나를 설득했지만 감정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만남, 식탁 위에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대화도 겉으로는 평온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은 넘어가지 못할 거라는 걸. 부모님이 또다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꺼냈을 때 그 순간 가슴 깊숙이 눌러두었던 것이 툭 부러졌다. 왜요? 내 입에서 먼저 말이 나왔다.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뭐가 되는데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멀리 산다고 마음까지 멀었던 건 아닌데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아무 말 없이 참고 있었던 건 몰라서가 아니라 상처받기 싫어서였어요. 식탁 위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그제야 알았다. 이 말은 싸움을 걸기 위한 말이 아니라 더는 혼자 삼키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는 걸 말로 꺼내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말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다. 이 집의 진짜 균열은
지금부터라는 걸. 말은 이미 나가버렸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도 바로 말하지 않았다. 소리가 없는 방에서 숨소리만 서로 부딪혔다. 부모님은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시선은 식탁 위에 떨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새 배우자는 괜히 물잔을 들었다 놓았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움직이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내 말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는 걸. 그리고 동시에 나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닫혀 있었다는 것도.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후회가 늦게 밀려왔다. 하지만 다시 삼키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집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같은 공간인데 각자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연락은 눈에 띄게 줄었다. 안부는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다. 나는 그 말 한마디로 벽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벽이 생각보다 훨씬 두꺼웠다는 걸 이제서야 느끼고 있었다. 이 관계는 이대로 금이 간 채 멈춰버릴까? 아니면 더 크게 부서질까? 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말이 오간 것 같았다. 상처는 소리 없이 남아 있었고 마음은 정리되지 않은 채 계속 흔들렸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그래도 왜 그 말은 나에게 그렇게 아팠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부모님도 새 배우자도 아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와 상처는 언제나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았다. 문득 깨달았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라는 걸.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웃으며 지낼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을 꺼내놓을 것인지 피해갈 수는 없었다. 계속 삼키면 언젠가는 더 큰 말로 터져나올 게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으로 끝까지 적어 내려갔다. 원망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나도 아직 당신의 자식이라는 말.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항상 참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싶어졌다. 내일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침묵의 끝에는 반드시 어떤 말이든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